여기에 이강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프랑스의 초신성 두뇌의 이적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거액을 장전해 전력 보강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새로운 시즌을 위해 스쿼드 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풋볼 팬캐스트는 맨시티가 프랑스 리그 강호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대질의 두에를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두에는 2023년 여름 스타드 렌에서 5천만 유로 794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PSG의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현재 19세의 어린 나이에도 스피드, 민첩성, 드리블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포함해 유럽에서 그를 넥스트 네이마르라 부르고 있습니다. 두에는 이번 시즌 공식 모든 대회에서 39경기에 출전해 7골 11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밀어낸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크로아티아와 맞붙는 프랑스 대표팀에 처음 발탁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맨시티가 이 젊은 재능을 확보하기 위해 9천만 유로 약 1,430억 원의 영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PSG는 두에를 미래 전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방출에 소극적인 자세다. 그럼에도 맨시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두에가 떠나고 이강인 잔류할 경우 주전 경쟁의 청신호를 켤 수 있는데요. 이강인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 메뉴와 미팅설이 돌았지만 이후 업데이트된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현재 2028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매체는 맨시티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수의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 케빈 더 브라위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샌디에이고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마테오 코바치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화보되는 자금은 두에 영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파리가 마르세유와의 경기 후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등번호인 19번이 적힌 유니폼을 들고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PSG는 3대1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PSG는 승점 68점에 도달했는데요. 2위 마르세유와 승점 19점 차이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우승은 확정적입니다. PSG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이강인 유니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2위 마르세유와 승점 차이가 19점이나 벌어진 걸 의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아름다운 경기를 봤다. 리버풀전 승리에 이어 마르세유도 잡았다.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 개인의 목표보다 팀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강인은 또 교체로 나오면서 최근 불안한 입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큰 경기에선 이강인을 선발로 쓰지 않거나 기용을 하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르세유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등번호인 19번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지만 정말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강인 선수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지놀라는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 축구 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단 이전의 아트사커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지놀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지놀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놀라는 레프트 윙어로 활동하며 2시즌 동안 61경기 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데다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 환상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지놀라의 필적할 유망주는 당시 프랑스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놀라는 1990년 브레스트로 이적했는데요. 브레스트는 1990년도 시즌에 강등되었지만 그는 혼자 빛났습니다. 1991년 지놀라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앙리 미셸 대표팀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발탁하여 알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내보내는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 유로파컵 4강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프랑스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지놀라는 제라르 올리의 프랑스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고 17경기에 출장하여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개인기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프랑스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고 TV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좌측 윙어로 드리블 테크닉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라운드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윙어로 뉴캐슬 시절 페렌츠 바로시를 상대로 오른발로 데니스 베르캄프가 연상되는 트래핑을 한 후 바로 왼발로 쏜 데포알 발리슛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놀라의 대표적 골로 회자됩니다. 또한 1999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2번 친 후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기어이 득점을 이뤄내는 신기를 보일 정도로 본인이 가진 기술력을 양발과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기술이 특히 탁월했는데 상대 풀백 앞에서 공을 오밀조밀 드리블하며 상대의 태클을 유도하고 본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드리블 스타일은 아직도 지놀라의 대표 기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강인을 향해 극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다. 지놀라 이전의 이강인과 메시에 대한 비교는 이미 이전에도 나온 바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지난 11월 16일 이강인이 A매치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조규성의 득점으로 이어진 날카로운 패스를 칭찬하며 이강인은 메시 스타일의 도움을 선보였다. 한국 대표팀에도 힘을 실었다. 그의 어시스트는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PSG에서 리그앙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도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이강인에 대해 리그앙은 메시가 남긴 거대한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특히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한때 차지했던 공간을 채우는 걸 즐겼다. 이강인의 새로운 고용주가 이날 거둔 수확 일부에 실망했을지라도 이강인은 PSG에서 데뷔한 첫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된 자신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다라고 메시와 비교하며 칭찬했었습니다. 아주 프랑스 축구의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 축구인들 중에서 동양인에게 테크니션의 대표주자가 극찬을 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트사커의 본고장에서 아트사커의 창시자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식통 플라넷 PSG는 피에르 메네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메네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거의 항상 이강인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난 이강인이 밋밋하다고 생각한다. 드리블, 패스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항상 볼을 뒤로 패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강인이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성가시다. 난 이강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유니폼을 판매하는 일에는 능숙할 것이다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을 한국 축구 팬들이 많이 구매하는데 적어도 이런 일은 잘한다며 조롱한 것인데요. 메네스는 이전에도 이강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 전 이강인이 골을 넣었음에도 나는 이강인에 대해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다.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을 봤을 때 드리블하는 것을 보았는데 PSG에 온 이후로 그렇게 드리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뒤로만 드리블하는 것 같고 PSG의 유니폼이 그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을 지속해서 비판해오는 메네스 본인도 비판받을 일이 많은데요. 2021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메네스는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퇴출당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든 프랑스든 어딜 가나 도라이는 어김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